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맨발 걷기의 첫걸음, 지은이 박동창,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오장육부와 뇌까지 연결되는 발, 맨발 걷기로 발신경을 건강하게 되살려라. 암, 당뇨, 간경화, 갱년기 질환을 치유하는 맨발 걷기. 매일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던 질병이 사라진다. 프롤로그. 풋풋한 첫사랑과 같은 책. 내가 맨발 걷기의 그 한없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1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의 카바티 숲에서부터다. 나는 맨발 걷기의 경이로움과 맨발 걷기로 인해 건강이 증진되는 놀라움을 직접 경험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을 혼자 향유하기에는 맨발 걷기의 의미와 효과가 너무나 크고 심오하였다. 더욱이 당시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맨발 걷기의 효능을 전달하는 미디어 기록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나는 직접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알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맨발 걷기에 관한 타인의 연구 기록이나 증언이 충분치 않다 보니 나는 스스로의 건강검진 기록들을 되찾아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기록을 보니 맨발 걷기 이후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그간 내가 직접 맨발로 걸으며 체험한 결과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맨발 걷기 이론과 치유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마침내 도서 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 외에도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만난 아름다운 단상들을 정리하였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06년 내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무렵 저서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 최초로 발간되었다. 본서는 그 개정판이다. 이 책은 맨발 걷기에 관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초의 이론서이자 실물서가 되었다. 이 책을 본 많은 독자들은 부족하나마 맨발 걷기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맨발로 걷는 즐거움에 공감할 수 있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더욱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기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74세 박성태 교수가 맨발 걷기로 인해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박 교수의 전립선암 표지자 수치는 무려 935.8에 육박했고,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어 흉추 9번, 10번이 새카맣게 썩어 걸음조차 걷기 힘들었다고 한다. 나해져서 맨발로 걸어라를 읽게 된 박 교수는 치유의 가능성을 확신한 후 남양주 자택 뒤에 있는 금대산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의 몸 상태는 하루하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그는 말기 전립선암이 깨끗이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의 전립선암 표지자 수치는 0.058로 내려갔고, 흉추에 까맣게 전이된 암세포들은 모두 소멸되어 하얗게 재상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의 맨발 걷기 확산 운동 또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이 나의 맨발 걷기 운동과 그 놀라운 치유 사례들을 보도해 주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단체인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2023년을 전국민 맨발 걷기의 원년으로 선포했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온 국민 맨발 걷기의 날로 지정하였다. 사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매일 3회 이상씩 맨발 걷기를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에 1회는 전 국민이 맨발로 땅을 밟고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 국민 맨발 걷기의 날을 지정한 것이다. 처음으로 신발을 벗다. 맨발로 흙과 자갈을 밟아본 일이 있는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대지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의 촉감을 오롯이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뛰어놓은 경험이나 여름철 해수욕장의 백사장을 조심조심 걸어본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맨발로 흙을 밟거나 대지를 걸어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신발 문명은 우리를 흙과 대지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또한 현대인은 일생의 대부분을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시에서 살게 된다. 자신들이 대지로부터 격리되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다르지 않다. 지리산 자락의 심신 산골 함양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의 기억은 별로 없다. 항상 검은 고무신을 신었고 추석이나 설 때가 되면 새 운동화를 얻어 신을 수 있을까 기대에 부풀곤 했다. 구두를 신는 일은 꿈에서나 실현 가능한 소원이었다. 신발을 언제나 내 생활과 의식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수년 전 텔레비전을 보던 나는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노인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가난 말기 환자였던 그는 한 달 정도의 여생이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다. 그는 퇴원을 한 그날부터 바로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맨발 걷기가 건강을 찾아준다는 얘기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도전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는 한 달이 지나도 기운을 잃지 않았다. 맨발의 산행을 계속하던 그가 진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차츰 몸의 원기와 얼굴의 혈색이 돌아오고 미칠 듯이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으로 굳어졌던 간이 완벽히 재생되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맨발로 땅을 밟고 대지를 걸었다. 그리고 맨발로 산길을 올랐다. 그랬더니 암으로 석화된 간이 완전히 재생되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수개월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나 또한 지난 수년여 시간 동안 폴란드에서 은행 경영을 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이 상해 있었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살아온 나날을 돌이켜봐도 평생 감기를 달고 살았으며 만성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 내게 그 노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당장 맨발 걷기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로 나는 당시 내가 거주하고 있던 폴란드 바르샤바의 집 뒤에 있는 카바티 숲에 찾아갔다. 카바티 숲은 924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숲으로 맨발 걷기를 하기 이전에도 내가 주말이면 종종 운동화를 신고 걷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운동화를 벗었다. 막상 평생을 달고 살던 신발을 벗자니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발은 일평생 나를 가둬온 감옥이었고 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과감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았다. 숲길을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숲속으로 자연으로 생명의 모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과 흙의 접촉, 맨발과 대지의 첫 만남. 그것은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마사토의 부드러움이 그러하였고 숲을 가득 메우고 있는 푸른 풀과 나무들의 청신함이 그러하였다. 맨발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오는 숲길의 싱그러운 기운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그것은 대지와의 오랜 격리를 해소하는 뜻깊은 의식이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하빌의 첫걸음이었고 자연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생명의 한 소식이었다. 또한 반복적인 맨발 걷기 습관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아준 치유의 열쇠였다. 이제는 내가 경험한 경이로운 맨발 걷기를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들이 맨발 걷기의 효과와 즐거움을 만끽하고 보다 많은 사람과 그 사실을 공유했으면 싶다. 어쩌면 당신에게 선고된 죽음의 순간조차 건너뛸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어머니 돼지와의 연결. 돼지는 생명의 모체이다. 무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어머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불멸의 에너지다.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고 여름이면 그 싹들에게 꽃을 피워낸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낙엽을 떨어뜨린다. 돼지는 낙엽들을 제 가슴에 품고 썩혀 또 다른 생명의 양분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겨우내 하얀 눈을 둘러쓰고 있다가 다시 태어날 새봄의 생명들을 때맞추어 올려보낸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어머니 돼지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 1년 내내 마음 편하게 돼지를 밟아보기도 힘들고 그의 풋풋한 흙내음도 맡아보지 못한 채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각종 운동화와 구두는 어머니 돼지와의 거리를 한층 더 멀게 만들고 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건강한 발은 돼지의 박동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돼지를 맨발로 걸으면 우리의 정신이 우주로 연결되어진다고 믿었으며 우리의 발은 돼지 위를 흐르는 에너지와의 접촉 창구라고도 하였다. 그렇다. 맨발이 되지 아니하고는 어머니 돼지의 사랑을, 울림을, 그 생명의 근원적인 힘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다. 돼지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명병은 돼지와의 격리에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어머니 돼지로부터의 격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이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제 다시 어머니 돼지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다. 어머니 돼지에 가까이 다가서 보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모체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문명병을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고 소외와 상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절체절명의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양말을 벗어야 한다. 문명의 억압을 모두 풀어놓고 맨발로 어머니 돼지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맨발은 돼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맨발로 돼지의 맥박 소리를 듣고 어머니 돼지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을 받아들여라. 어머니 돼지는 우리들로부터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다만 우리들이 따뜻한 맨발로 자신의 품에 안겨오기만 바랄 뿐이다. 어머니 돼지는 영원하다. 어머니 돼지는 무한하다. 우리는 맨발이 되어 어머니 돼지의 그 영원한 모성에 다가서야 한다. 인간과 어머니 돼지와의 사랑과 치유의 만남, 그것은 맨발이 될 때만 가능하다. 순환의 이치를 실감케 하는 숲길.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어느 순간 저 너머에 봄이 와 있다. 그것이 바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다. 숲길에도 어김없이 순환의 이치가 적용된다. 봄이 오면 나무에 새순이 돋고 잎들이 파릇파릇 돋아난다. 여름이 오면 나무와 숲들이 짙푸른 녹음을 이루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은 다음 어느새 잎들에 울긋불긋 단풍이 든다. 차가운 날씨에 겨울이 오면 낙엽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 낙엽들이 겨우내 눈과 비를 맞아 부식되면서
또 다른 나무와 무생명들의 자양분이 된다. 그리고 새 생명을 싹 틔우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또다시 봄이 오면 그렇게 떨어지고 부식된 낙엽들이 새순을 돋게 하면서 어김없는 자연의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 어느 노석학은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음미할 수 있는 60대 중반에서 70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와도 그 맥이 통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에 위 노석학이 말한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의 나이는 아직 노년기가 아닌 장년기다.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렇기에 가장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후 세월이 더 흘러 80에서 90대의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진정 아름다웠던 삶의 흔적과 낙엽을 떨어뜨리며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 아닌가 싶다. 불가에서는 이 생의 삶을 다한 후 인연이 닿는 곳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환생이 그것이다.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환생 역시 가능해야 이치에 맞는 일이라 여겨진다. 자연은 그래서 위대하다. 계절의 순환은 물론 우리네 삶의 순환을 모두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계절의 순환처럼 우리도 새봄이 오면 다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젊게 태어나리라. 맨발로 걷는 삶의 즐거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맨발로 걸으면 느낌이 좋다. 둘째, 맨발로 걸으면 편안함과 젊음,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맨발은 멋지고 아름답다. 구릿빛으로 탄탄해진 각질과 잘 발달된 맨발의 모습은 건강의 상징이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맨발을 감추려고 하지만 맨발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맨발을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싶어 한다. 넷째, 맨발은 섹시하다. 적당한 성감각을 촉발하고 자극한다. 다섯째, 맨발로 사는 사람들은 대지와 그 위의 생명체들을 사랑하는 환경론자가 된다. 폴란드에서 비교적 날씨가 따뜻했던 겨울이었다. 나는 쾌적한 기분으로 숲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숲을 벗어나 집 근처까지 거의 다 걸어왔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숲의 초입에서부터 나의 뒤를 따르며 걸어온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나에게 할 말이 있던 모양이다. 그 할머니는 내게 왜 맨발로 걸으시죠? 라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물어봤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설명을 드렸다. 우선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표면에서 전해지는 맨발의 감촉 자체가 아주 상쾌하고 즐겁죠. 거기다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땅 위의 흙과 그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작은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맨발 바닥에 리플렉솔로지 효과를 줘서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 모든 내장과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부분에서부터 만병을 치유시키는 자연의 지압이고 마사지입니다. 조용히 경청하던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아, 맨발로 걷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이 추위에 맨발로 걸으면 당장 감기에 걸릴 터이고요. 거기에다 나는 지금 척추가 안 좋아 고생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새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에 지금은 너무 날씨가 춥군요. 그러니 내년 봄에 날이 풀리면 할머니도 맨발로 걸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건강하고 젊어지실 겁니다.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맨발로 매일 걸으니 이렇듯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결국 할머니는 상세한 설명에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맨발 걷기를 실천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표표히 돌아갔다. 나는 멀찍이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안타까웠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인데 저 할머니가 조금 더 빨리 맨발 걷기를 만나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세상 하직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 세상 맨발 걷기를 시도해서 뭐 하겠냐는 실망감이 노인을 성급히 돌아서게 했던 것이다. 아직 나의 설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황망히 돌아서는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에 연민의 아픔을 느끼며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 나고 죽는 일은 하늘의 뜻일진데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일에 치이고 욕망에 치여 살다가 자아도 상실한 채 밀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살다가 천수를 다할 것이냐는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이다. 숲길에서의 맨발 걷기는 몸과 마음의 평정을 유지시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시킨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인생이 자연과 함께 평화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맨발 걷기는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게 한다. 그때 미처 할머니께 이런 말을 전하지 못하였다.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발. 아메리칸 리플렉솔로지 아카데미의 빌 플로코 학장은 리플렉솔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리플렉솔로지는 과학적인 자연건강법으로 발,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을 자극하여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몸의 말단과 중심 기관의 연결성과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룬다. 리플렉솔로지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치유요법이다. 리플렉솔로지에 따르면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에 연결된 반사구들이 지도처럼 분포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 반사구에 전문적인 지압을 가함으로써 상응하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신과 신체가 본연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물리치료사 유니스잉햄이 발의 지압을 통해 온몸의 긴장 완화와 질병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함으로써 리플렉솔로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발 마사지나 발 지압 등이 다 리플렉솔로지 이론에 근거한 자연 건강 요법이라 하겠다. 전문가들이 리플렉솔로지의 효과로 혈액순환의 활성화, 긴장의 완화 및 신체 각 기관의 해독 작용과 노후한 조직과 세포의 재생 작용 등을 들고 있음은 리플렉솔로지 요법이 얼마나 적극적인 건강 요법인지를 말해준다. 맨발 걷기의 경이로운 치유 효과도 이론적으로는 상기의 리플렉솔로지와 다르지 않다. 맨발로 대지를 밟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표면의 모래나 자갈, 나뭇가지 등의 다양한 물질들이 발바닥의 각 부위를 눌러주어 지압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해주는 지압이요, 자연이 해주는 발 마사지인 것이다. 비만의 예방과 해소. 숲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 접한 또 다른 효과는 비만의 예방과 해소였다. 과거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는 못 느꼈던 신체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허리 둘레가 확연히 줄었는데 그것은 복부 비만이 그만큼 해소되었다는 증거였다. 물론 체중도 2에서 3kg 정도가 줄어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통상 걷기 운동을 할 때 처음 15분 정도는 ATP가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에너지가 사용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산소가 체지방을 태워 얻어진 에너지를 사용한다.
30분 정도를 걸으면 체내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 점점 소모되어 결국 체중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걷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체중이 더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 4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나의 맨발 걷기와 식이요법에 관한 연구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걷기 운동 권고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심혈관 질병, 당뇨병, 심장마비, 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이른바 성인병이 전체 질환의 46%에 이르며 전체 사망 원인의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 성인병의 공통 분모가 바로 비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만만 퇴치하면 성인병이라는 그 위험한 질병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수 있고 사망자 수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걷기 등의 적절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 운동권고안을 발표하여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와 지방, 설탕, 소금이 절제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비만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또 2004년에는 만병의 공적 비만을 퇴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비만 극복을 위한 전 세계 공통의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정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 걸친 비만의 확산이 전염병이나 성인병만큼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실천해온 하루 1시간의 맨발 걷기와 음식 조절은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전개하고 있는 슬로건의 적극적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를 입증한 구체적인 신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얼마나 걸어야 하는가? 맨발 걷기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몸짓이다. 따라서 그것은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의 시간이 거기 투자되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삶 전체가 맨발이 되도록 말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사유하고 맨발 걷기를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를 걸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어찌 보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맨발로 흙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최소한 얼마간 맨발로 걸어야 하는가의 답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 그 시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걷기 운동의 관점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또 7,000보 이상 걷기를 권장하고 있다.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후에 집 주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맨발 걷기 안전수칙 10가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길바닥에 산재한 여러 위험 요소에 발을 그대로 노출한 일이니만큼 상처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험한 숲길을 걸을 때는 돌부리의 채이기 십상이다. 버려진 유리 조각이나 가시덩굴 등의 발바닥을 베이거나 찔릴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이 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맨발로 길을 나설 때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다. 맨발 걷기를 위한 10가지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첫째, 여벌의 보온용 옷을 준비한다. 숲속의 온도는 집 근처의 온도보다 보통 3에서 4도씩 낮다는 것을 감안해 보온이 잘 되는 겉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구급약품을 준비한다. 숲길을 맨발로 걸을 때면 자칫 발가락이 돌부리에 채이거나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 상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소독약과 일회용 밴드, 분홍대 등의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맨발인에게 숲길이나 산길은 삶과 생명의 터전이다. 그 삶의 터전에 떨어진 휴지나 유리조각,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것은 맨발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예비용 비닐봉투를 준비하자. 언제 어디서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맨발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넷째, 준비 운동을 하여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에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몸의 각 부위, 특히 발과 허리 등의 근육과 무릎과 발목 등의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걷는 도중이나 걸은 후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이나 뼈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 운동은 고령자의 경우나 날씨가 추울 경우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 다섯째, 걸음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한다. 숲길을 걸을 때는 절대로 발부리로 땅을 차거나 발을 끌지 말아야 한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수칙은 안전한 맨발 걷기를 위한 다른 어느 수칙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한다. 여섯째, 항상 발 디딜 곳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발걸음을 떼는 순간 두세 걸음 앞에 지면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디딜 지점을 미리미리 선정해야 한다. 만약 길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걸음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곱째, 발 뒤꿈치가 아닌 발, 허리 부분에 무게를 싣는다.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있는 동안 몸의 무게는 가능한 발의 앞쪽에 싣고 걷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발의 앞부분이 뒤꿈치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성이 높아 충격을 잘 흡수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맨발로 걸을 때는 항시 발걸음을 가볍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걸음을 디딜 곳과 그러지 말아야 할 곳을 판단하며 걸어야 한다. 때로는 발걸음에 주의를 해도 뾰족한 물체를 밟을 수 있고 발걸음을 뒤로 빼기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때는 순식간에 몸의 무게를 발바닥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켜 그 충격을 최소로 만들어야 한다. 아홉 번째, 지면이 가려진 경우 주의한다. 풀이나 나뭇잎, 눈과 같이 땅을 덮는 물체가 지면을 가린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리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즉시 내디딘 발자국을 거두어야 한다. 땅의 표면을 잘 볼 수 없거나 전에 걸어본 곳이 아니라면 절대 맨발로 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열 번째, 눈 위에서의 맨발은 보온에 신경을 쓰자. 눈이 1인치 이상 쌓여 있지 않거나 녹아내리고 있을 경우 눈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상 등의 위험에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괜찮지만 발의 감각이 마비될 때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특히 표면이 거친 땅은 추울 때 발바닥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에필로그, 맨발 걷기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 세계보건기구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운동 공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공고안에서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30분의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마비나 당뇨, 비만 등 운동 부족에서 비롯되는 성인병과 고혈압 등의 혈압 관련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불안, 의기소침, 외로움 등 앉아서 일하는 생활에서 오는 각종 정신적 장애들을 50% 정도 감소시킨다고 한다. 나는 이 책에서 하루 1시간 정도의 숲길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근원적 즐거움과 현대 문면병 및 각종 성인병에 대한 경이로운 치유 효과들을 이야기해왔다. 또한 하루 1시간의 맨발 걷기는 정신적 장애들에 대해
70에서 80%까지도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건강 비법인 맨발 걷기를 현대 인류의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숲과 흙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능한 한 맨발로 걷고 뛰노는 습관을 만들어주자. 셋째,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실내화 대신 가능한 맨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 넷째, 의학계는 맨발 걷기를 통한 문면병의 예방과 치유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계에서도 맨발 걷기를 운동 및 훈련 방법의 하나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서를 통해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했던 맨발 걷기가 오늘날 건강과 생명의 비답으로 새롭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맨발 걷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